여기 한번 이동을 하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네, 그게 한 3년 정도 혹시 됐나요? 맞아요. 그 정도 네네. 됐어요. 3년 정도 됐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학원 변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영업장에 한번 떴다가 앉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근데 비춰지는 거는 뭐 처음에 초반에 시작을 하고가 아니라 한 3년? 그럼 길면 한 4년? 요 정도 상간으로 한번 떴다가 앉았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돈을 못 벌었다 소리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네. 예,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다, 여기서 장사를 못했다, 뭐 이제 뭐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진 않는데, 사실 한번 다시 자리를 떴다가 앉혀놓고 나서는 좀 많이 좀 뜬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여기는 한번 변동이 들어왔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떴다가 앉아서 좀 많이 터가 좀 불안하게 움직였었던 것도 있고, 원래는 재작년에 그러니까 한번 떴다가 앉아서 오래 있으라고 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어른들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원래 이동을 해야 되는 자리는 맞아요. 여기가 지금 계속 오래 끌고 가자 했던 자리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몇 층이에요? 4층. 4층이요? 너무 높아요. 두 분한테 맞는 층수는 사실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한테는 높아도 2층 정도까지로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만약에 변동을 해서 움직이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변동수가 비춰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본인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거는 내년에 움직인다 그래도 좀 빡빡할 수는 있어요. 뭐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뭐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근데 변동수는 분명한 거는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는 있어요. 내년에는 변동수가 있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초반에 딱 한 번밖에 움직임 수가 들어오질 않아요. 초반이라는 거는 우리가 분기를 나눴었을 때 봄 쪽으로 지금 비춰지거든요. 봄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자리는 하나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말고는 변동수가 딱히 들어오시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년 봄에 한번 움직임을 보자라고 하시고, 날 더워지기 전에 움직이실 것 같아요. 움직인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은 좀 괜찮으실 것 같은데, 내년에 방향을 좀 잘 보고 가셨으면 좋겠대요. 사실상 지금 식구들을 놓고 봤었을 때 사실 운세가 다 그렇게 별로 좋은 수는 아니에요. 시절상으로 봤었을 때 3, 4년 상간에서부터 그렇게 내 일들이 잘 풀리고 간다 소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좀 금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시원하게 들어오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움직인다 그러면은 조금 줄여서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불려서 뭔가를 움직여서 가자라고는 나오지는 않아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이것도 사업이라면 사업이니까 사업을 하는 운세로 보자면은 내 사업수를 지금 조금 줄이고 가서 그냥 내가 최대한 뺄 거는 빼고 최소한으로 움직여서 여기서 좀 알차게 좀 꾸려서 한 5년, 6년 정도는 운영을 하다가 바꾸자라는 시기거든요. 내년에 움직임을 보자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은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내년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년에 안 갈 수도 있네요. 내년에 못 간다 그러면은 사실상 내년에도 변동은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터는 뜬 거는 맞아요. 터자리도 떴어요. 좋다는 얘기는 더 이상 확장이 안 그렇죠. 여기서는 금전을 좀 더 벌거나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여기서 돈을 번다 그래도 사실은 좀 마이너스가 많이 보여요. 여기서는. 내가 돈이 들어와도 1,000만 원 들어서 900만 원 나가면 그건 돈 번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좀 돈이 들어와도 나가는 게 좀 너무 많이 비춰져요. 그래서 한번 자리가 뜬 자리는 사실은 다시 앉으면 털을 눌러주든 아니면 털을 한번 풀어주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있는 동안에는 좀 잘 있게 해달라고 토고사라도 맞이를 했었으면은 이 불안함이 조금 나았을 텐데, 사실상 좀 오래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좋잖아요. 뭐 1년을 같이 있었든 아니면은 뭐 소문이 돌아가지고 또 같이 누군가가 와서 또 같이 움직여주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는 것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많이 더 비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돈이 도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털을 바꿔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면은 2층 밑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고, 두 분은 너무 높이 올라가시면 안 돼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높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차라리 좀 층수는 좀 아래로 잡는 것이 좋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 그래요. 어른들이 봤었을 때는.
아니요. 턱을. 털을 크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은 좀 축소를 하고 좀 적게 해서 가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알고 가면 괜찮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둘째 아이를 왜 물어봤었냐면요. 이 아이 지금 공부는 좀 잘해요? 뭐 바꿀 거 없어요? 라고 했었던 이유가 이 아이가 17살부터 변동이 들어왔어요. 아이한테.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내가 뭐를 해야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뭐 진로를 가야지라는 부분에 변동이 좀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은 뭔가를 딱 정해놓고 움직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좀 넓게 움직여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어떤 걸 찾아서 가야 되는지를 조금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아이가 참 희한하게 보여지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아이들한테 문서는 사실상 학업밖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학업에 변동이 들어오려는지 문서에 변동이 들어와요. 이건 뭐가 있냐면은 내가 A라는 학교를 갔다가 B라는 학교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 학업의 변동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언제 들어오냐면은 21살, 22살 요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학교를 갔다가도 여기를 그만두고 뭐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바꿔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게도 움직일 수는 있는데 분명한 건 변동이 있어요. 요 아이도.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있다가 뭐 해외로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이 아이한테는 비행기가 많이 떠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해외를 나간다 그래도 한 곳에만 있을 자손은 아니에요. 요 아이가. 그래서 최소 못해도 2군데, 3군데는 아마 움직이면서 요 아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넓게 비치게끔 봐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고 올해는 사실상 식구들이 다들 운세가 그다지 좋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좀 판단의 미스가 날 수도 있어요. 둘째 아이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그럼 판단의 미스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둘째 아이가 원하는 거하고 네. 그러니까 아빠가 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음. 조금 트러블이 보이지 그럴 않게, 수밖에 예, 없어요. 보여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얘가 하자는 대로 그냥 지켜봐 주자 이런 입장인데 그냥 근데 그게 지켜봐야 좋기는 되나요? 해요. 네, 그냥 왜냐면 네. 아이가 생각보다 나이에 비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성숙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나름 자기 인생을 좀 넓게 봐요. 요 아이는. 그래서 의외로 좀 체계적으로 이 아이가 좀 보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도 본인이 책임을 질 거라고 해서 움직이는 아이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하는 자성처럼 비춰지진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저는 사실은 어차피 지금은 아니고 해외 대학에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대학도 아니고 사실은 거기서는 이제 들어가기 쉽지 않은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근데 그래도 요 아이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요 아이가 그 학교에 합격을 해서 가더라도 이 아이한테는 문서의 변동은 있어요. 본인이 판단을 해서 바꿔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금이냐 나중이냐 이 차이밖에는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 아이는 사실상 놓고 보면은 조금 늦게 빛을 볼 수는 있어요. 아이가.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무리를 지어야지만 이 아이는 사회에 발을 내딜 아이지 그거를 하면서 같이 사회를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자손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번은 밀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저는 음. 이건 이제 고집이라고 하기 이전에 네. 아버지도 아시긴 아시네요. 본인이 고집이 세다는 거는. 이전에 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미 그런 과거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세상을 보는 시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행착오는 물론 어린아이들이니까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시행착오를 가능한 줄여주는 게 부모의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시행착오도 겪어보면서 아이가 클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는 그 시행착오를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된다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겪는 시행착오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인생의 진로를 잘못 들어서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간다라면 잡아주는 건 부모의 역할이 맞아요. 하지만 아이한테도 본인이 앞으로 나아갈 인생을 결정을 할 결정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을 못하는 자손 같으면은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할머니도 그렇고 어른들도 말씀을 하실 때 요 아이가 판단에 잘못을 할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부모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이 아이는 스스로가 잘 깨우치고 나가는 자손이래요. 그래서 자손의 판단도 믿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두 분이 조율을 했으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아이가 판단을 잘못해서 바꿔서 문서에 변동이 들어와서 간다라고 해도 이 아이한테 크게 타격이 가지는 않아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정말로 크게 들어와서 괜히 시간을만 낭비하고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리든 일단은 이 아이가 내리는 판단을 아버지도 한번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요. 나쁘지 않거든요. 아이가 생각을 하는 길도. 그리고 본인이 판단을 내려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 아이는 분명히 본인이 자기가 직접 책임은 질 거예요. 절대로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신중해요.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아이가 성숙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치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은 아이의 운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아이가 좀 늦게 빛을 봐요. 아이가. 그래서 사실은 40대 초중반까지 이 아이가 빛을 보긴 조금 힘들 거예요. 빛 보려고 하는 그런 반짝임은 사실상 좀 늦게 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많이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부모님이 좀 뭐 응원도 해줄 수 있고 밀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 맞겠지만 이 아이가 그러고 나서부터는 후반에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아이는. 후반에는 분명히 좋을 거고 좀 늦게라도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건 분명히 이루고는 갈 거예요. 자손을 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믿고 지켜봐줘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좀 많이 힘들 수는 있어요.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이렇게 판단을 내려도 되는 건지 아이 나름대로의 고민도 많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나누는 건 좋겠지만 무조건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하지만 뭐 더 인생을 살아본 부모로서 아니면 너를 지켜주는 뭐 부모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뭐가 있냐면은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인생이에요.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무조건 부모의 뜻대로 따라가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랑 많은 대화를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생각을 들어봐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것도 사실은 부모의 역할인 거고 그것만 잘 해서 간다 그래도 이 아이는 괜찮을 거예요. 나쁘게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 시국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 아이는 분명히 아마 여러 군데로 아마 해외로 많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거기서 또 내가 바꿔서 다른 쪽으로 또 시야를 넓힐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타고난 자손이다 그래요. 아이를 놓고 봤었을 때.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어찌됐든 간에 운영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다 좋아요.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라고 들어오는 건 없는데 시기상으로 너무나 안 맞았던 상황이 많았었던 것 뿐이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3, 4년 전 변동이 들어왔었던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만약에 움직였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답답한 거는 사실은 좀 많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떴던 자리는 눌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방향을 한번 보시고 지금은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방향을 보시고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층수도 2층 밑으로 움직이신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는 못해도 5, 6년은 다시 버티고 가실 수 있다 그래요. 어른들이.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 집에서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집에서 하는 공부방 같은 걸 해보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왜냐면은 내 공간은 내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하시지는 말라고 하세요. 안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여기 자리를 옮겨서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거고 네. 내년 수에는 한번 볼만해요. 아, 근데 올해는 안 돼요. 아. 올해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 올해는 네네. 변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 네. 또 궁금하신 거 아, 있으세요? 그리고 큰애가 음.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해요. 네.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큰애를 저희 학원에 같이,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다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혹시 우리 큰아이하고 같이 제가 학원에 같이 일을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이 친구도 그냥 본인이 가는 길을 그냥 두고 놔둬야 일을 되는지. 하는 거 괜찮은데요? 아, 네,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이 아이한테 그냥 같이 이거를 하자라고 이것만 하자라고 하면은 네. 힘들어요. 아, 네. 그것만 같이 하자라고 하면은 고집이 식구들이 다 세요. 네. 주장도 다 세요.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다 해야 돼요. 아, 근데 이 아이한테 뭐 이렇게 같이 하고 이때는 뭐 너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렇게는 같이 하자라고 하면은 이 아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케이는 할 거예요. 아, 네. 그치만 뭐 하는 거를 접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아마 안 할 거예요. 아,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그래요. 아, 다. 내 성격들이 다 있어요. 아, 못된 거죠? 네? 못된 거는 아니죠. 다들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그거는 다 하셔야 돼요. 성격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도 굉장히 다르면서 뚜렷해요.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양보는 하겠지만 거기서 타협점을 찾겠지만 무조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따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공부를 그냥 계속 예, 시켜야 아마 될까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예요. 요 아이 앞으로 한 4년, 3, 4년은 더 할 거예요. 아, 지금 봤었을 때는 네. 이 아이가 준비를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아이가 하는 준비로 갖다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 3, 4년은 더 해야 될 거예요. 아, 지금 봤었을 네. 때 길면은 5년까지도 갈 수가 있대요. 아, 그러면 지켜봐야 될까요? 네, 그냥? 3년을 공부를 더 하고 네. 2년은 또 뭘 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이 친구가 뭘 해야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길게 잡으면은 5년을 더 해야 된대요. 아이들이 다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건데 네. 펜을 좀 오래 잡아요, 다들. 아, 네, 다 오래 잡아요. 그렇게요. 아, 그러면 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네요. 아마 거기서 타협점을 같이 맞추면은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학업은 앞으로 5년은 더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큰애는 교육계 쪽은 아닌가요, 혹시? 안 갈 것 같은데요? 아, 원래 싫어하긴 하는데. 네, 안 갈 것 같은데 이 아이는 그렇게 지금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둘째 아이한테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솔직히 이 아이도 그렇게 갈 것 같진 않거든요. 아, 네. 근데 첫째 아이로는 아예 없어요.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더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랏밥을 먹자, 공무원을 하자, 뭐 교육자로 가는 것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근데 지금 그 길로는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아예. 큰애나 작은애나? 큰 애한테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이 아이는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하고 싶은 쪽이 그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쪽한테는 첫째 아이한테는 안 보이고요. 둘째 아이는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요. 꼭.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맞나?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아빠가 원하는 뭐 내 부모님이 원하는 그 길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이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문서가 변동이 되는 게 그런 부분으로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를 완전히 바꿔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펜은 오래 잡으라고 했지만 손의 기술은 사실상은 없어요. 누가? 두 아이 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게 둘째 아이는 뭐예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혹시? 그 IT 쪽이에요. 아. 자연계열 쪽.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뭐 그게 성기술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성기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IT나 네. 바이오나 이런 쪽이 어쨌든 미래 산업이긴 한데 네. 제가 보는 아이의 과정 보면 네.
아주 전형적인 자연계열 성격은 아니다라는 거 보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한 30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성향이 있잖아요. 그쵸. 성향이 있는데 작은 아이는 그쪽으로 지금 진로는 그쪽인데 전형적으로 그쪽 성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그냥 놔두고는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아빠가 원하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이 아이를 봤었을 때? 저요? 네. 왜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네. 방향도 잡아주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네. 진로 쪽으로도. 아빠가 봤었을 때 이 아이는 어느 쪽인데요? 저는 지금은 진로를 결정한다기보다는 큰애나 작은애나 사실은 네. 외국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고 일부 했던 이유가 네. 자연 쪽을 가든 인문학 쪽을 가든 그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다양한 그 원서를 좀 읽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자기 스스로가 자연계열로 갈지 인문계열로 갈지 인문학을 할지 그건 본인이 나중에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영어권에서 수업을 해서 언어를 외국어 영어를 완벽하게 테크니컬하게 익히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그 첫 번째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 진로 지도가 넌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고 더 다양하게 선택지를 넓혀주기 위해서 그 베이스만 깔아주려고 그러면은 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올해 수능을 보나요? 안 봅니다. 수능은 안 보고 일단은 합격이 된 게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그냥 바로 가면 되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 대학의 원서를 본인이 원하는 데는 저는 이제 넣자 이렇게 하는 거고 아빠는 굳이 왜 넣냐. 근데 저는 항상 제 마음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둘째는 믿어요. 믿음이 가요. 항상 얘가 이렇게 하면 좀 내가 지켜봐주면 얘가 스스로 잘할 거다. 그런 맞아요. 믿음이 항상 있어요. 맞아요. 둘째한테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뭔가 다르니까 아빠하고 근데 아이가 서류를 넣는 거는 난 괜찮다라고 봐요. 뭐 굳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뭐 어차피 뭐 갈 곳은 정해져 있는데 굳이 할 필요는 뭐가 있겠느냐 하지만 그냥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하라고 했어요. 네. 했는데 이걸 좀 약간 좀 벗어나긴 한 건데 네. 저는 한국에서 네. 대학을 다니는 것을 네. 사실 원치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얘기는 다 했어요, 아이들한테. 어차피 어느 계열을 가든 나중에 되면 원서를 봐야 되는데 원서는 어차피 번역본이 들어오는 것이고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보게 직성을 되는데 먼저 눌러야 되겠는데. 지금 어떠냐면요. 아빠가 하고 이제 뭐 이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빠는 그래 그냥 두고 있어요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냥 두고 그런 있지 게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집이 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다른 고집이 아니라 그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신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버지 아버지의 신념과 자손의 신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자식 왜냐면은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기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어떤 방향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 아이는 알아요. 이제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도 알고 아버지가 내가 정말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이렇게 가기 원한다는 거를 이 자손도 알아요. 이 자손이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것도 아버지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라는 거는. 근데 말로만 알아요. 사장님은. 맞아요. 사장님은 말로만 알아요. 아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이해도 해주셔야지. 아니 이해는 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해만 한다니까요. 그러면 지켜도 봐주셔야죠. 아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는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걸 참고를 해서 가든 본인의 고집으로 가든 이 아이한테는 분명하게 변동은 들어오겠지만 이 변동이 나쁜 변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 아이한테는 지금도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고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 아이도 고집은 있거든요. 그 대신에 이 아이는 주관도 확실해요. 그래서 한 번은 자손을 믿어주고 밀어줘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한 가지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공부를 하더라도 한 가지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두루두루 좀 움직일 것도 같아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와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를 병행을 할 수도 있어요. 요 자손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아이한테는 결정이 언제 나냐면요. 확실하게 내가 그래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가보자라는 결정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요. 이 아이를 볼 때. 그럼 지금 음력으로 8월이거든요. 그럼 음력으로 10월이면은 양력으로는 11월이 들어가요. 그때면 요 아이는 분명하게 판단이 날 거예요. 그럼 최소한 그 2달만큼은 이 아이가 혼자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두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 아무 말 안 해 지금. 진짜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저번에 한참 전에 네. 한번 이렇게 서로 그것 때문에 하고서 전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저 이미 이제 그 해외 대학에서 뭐 여러 가지 서류를 보내고 하는데 그거 자체도 이미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자식 얘기는 이제 저는 거기서 끝나고 그래요. 그래서 딱 2달이면 될 것 같아요. 2달이면 이 아이 분명하게 판가름 나요. 근데 지금은 시기가 이 아이랑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요 근래만 놓고 봤었을 때는 지난달부터 이 아이가 좀 머리가 많이 복잡할 거예요. 사실 지난달부터. 근데 그게 한 2달은 조금 더 갈 거예요. 앞으로 2달 정도는. 그러고 나면은 답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이 아이를 그냥 지켜봐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솔직히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잘 알아서 갈 거예요. 근데 좀 어른들의 욕심도 좀 있는 게 이 집안에 들어오는 이제 조상님들의 욕심도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다 어른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판검사를 시켰으면 참 좋겠다라고 누가 자꾸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그냥 어른들 입장에서는 들어오신 어른들 입장에서는 조상. 네. 꼭 그런 쪽으로 가서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어른이 지금 갑자기 딱 들어와요. 그렇게 놓고 싶다라고 하신다고요. 자손을. 그럼 뭐 저희 쪽이겠죠. 그렇겠죠. 지금 그렇게 잘 키우면 좋겠다라고 이거는 조상의 바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바람, 이 아이가 바라는 바람이 다 틀려요. 여기는 조상님이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네. 조상님이 그쪽을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 바람이 지금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네. 젊었을 때 네. 그쪽 공부를 하다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금 그렇거든요.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집에 그렇게 하나 있었으면 싶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가주기를 바라는 건 조상님의 바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요 아이는 아예 그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조상의 바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아이가 판단을 좀 잘 내리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 2달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면은 분명하게 답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는 고집이 너무 세요. 저는 제가 네. 제가 정말 고민스러운 게 네. 저는 작년에 제 작은 애 데리고 제가 들어왔잖아요. 네. 이 중공발 이것 때문에 네. 들어왔는데 이제 풀리게 되면 저는 나갈 계획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들어오진 않는데요. 네. 여기는 지금 전체적인 변동이 다 내년에 있어요. 네네. 다 내년에 있어요. 올해는 안 될 것 네, 같아요. 올해는 뭐 나가려면 나갈 수는 있지만 올해는 아니고요. 올해 들어오는 변동이 아니라 다 내년에 있는데 만약에 대주님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대주님은 내년 후반에는 움직일 수 있어요. 네. 내년 후반에는. 후반에? 그 네, 전에는 안 돼요. 못 나가요? 네, 못 나가요. 안 떠요, 비행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럼 코로나가 안 잡힌다는 얘기는?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신도들이랑 얘기했었을 때도 앞으로 마스크 얼마나 더 써야 돼? 그러니까 마스크는 한 3, 4년 더 써야 돼. 이랬거든요.